지난 2009년 8월 파업 76일째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옥상.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실은 컨테이너 석 대가 크레인에 매달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내렸다. 노조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며 옥상에 안착하자 수십 명의 특공대가 긴 진압봉을 휘두르며 몰려 나옵니다. 경찰관이 방패로 한 노동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짓밟습니다. 너 때리는 거 봐. 밟아. 좀 어떡해. 심지어 이미 저항 의지가 없어 보이는 노조원을 서너 명이 둘러싸 수십 차례 밟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업 당시 경찰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조직이 또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마린캅스입니다. 사측이 동원한 용역들이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 주변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자극받은 해고 노동자들도 지게차를 앞세워 본관 쪽으로 밀고 내려오다 충돌한 겁니다. 용역과 경찰은 건물 옥상에 상주하며 진압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헬멧은 용역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헬멧은 사측 애들이에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사측 경비용역과 구사대가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함께 진입하거나 경찰과 경비용역, 구사대가 노조원을 함께 폭행하는 사진이 확인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비용역업체가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경비들이 그걸 소화기를 던졌어요. 소화기가 얼마나 걸 던졌는데 파업하고 있는 도둑놈인데 그 후배가 바로 그 본관 뒤에서 맞았습니다. 예. 이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모두 경비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경찰의 전위대 같은 그런 목적으로 이 경비 용역들이 투입이 됐다. 그리고 불법적인 장비들을 사용해서 제압을 했다. 그리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파업이 끝나고 마린캅스는 경비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짭짤한 수익을 올린 뒤였습니다. 파업 기간 투입한 경비 인력은 380명. 쌍용자동차는 용역 1명당 하루에 24만 7,500원을 지불했습니다. 불과 석 달 동안 마린캅스가 받아간 돈은 62억 원에 달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경찰청장은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즈음 경찰의 폭력 작전을 함께했던 경비업체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380명 없었으면 저는 해산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자부해요. 불법적인 폭력 행사에 자부심까지 느낀다는 사람. 바로 마린캅스의 운영진이었던 선모 씨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선 씨가 쌍용자동차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를 녹음한 건데요.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것만 해도 내가 알기로도 30억 이상이 갔다니까. 내가 집전해줬죠. 내가 장소도 기억하는데. 쌍용차 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파업 동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업체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용역 계약을 안겨주고 뒷돈까지 챙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방금 나온 녹취를 비롯해 선 씨가 쌍용자동차나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 등 여러 자료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선 씨가 말한 비자금 조성 방식은 인건비 빼돌리기였습니다. 1인당 인건비 24만 7,500원 가운데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가량이 쌍용차 직원들에게 되돌아갈 리베이트였다는 겁니다. 4만 얼마씩 먹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4만 5천씩 먹었어요. 정확하게 나 지금 계산을 때려봐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파업 기간 중 마린캅스에 지급된 용역비 62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당시 쌍용자동차 총무팀장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용역업체 관리부서가 바로 총무팀입니다. 돈을 건넨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목했습니다. 파업 당시
쌍용차 직원들이 머물던 연수원 근처의 주차장과 총무팀장의 집 등입니다. 변호사님 뒤 보면은 무슨 옛날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 뒤에 주차장. 주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내가 집, 아파트, 선 씨가 총무팀장 말고도 챙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팀 직원이었던 또 다른 이모 씨입니다. 어느 순간 야 이제 됐고 나 좀 챙겨줘라 그러더라고. 사실 내가 공식적으로 주라 했을 때 내가 좋겠습니까? 그 전부터 내가 안 좋겠어. 내가 담배 가게다 내가 1,000만 원 내가 나갖고 주고 정식으로 보안대 하고 나서는 내가 매달 챙겼지. 매달 500씩 챙겼지. 선 씨는 또 용역업체 동업자와의 대화에서도 파업 기간 뇌물이 오간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도 거 이후 거 싹 빼버리고 그거는 17억 없고. 천만 우리가 계약할 때 27만 5천 원 들어왔는데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사모님이 요구해갖고 요청해갖고 우리가 17억 천 이렇게 해갖고 갖다 주기로 해갖고 회사에서 돈 빼가지고 내가 갖다 줬다. 그리고 우리는 한 2, 3억 받았다. 이렇게 끝내자. 상납은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파업 끝나고는 인원이 180명 안정을 해서 연말까지 180명을 갔다고. 그때도 가격은 똑같았어요.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약 유지해주잖아. 달라도 알게 해야지.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영업이 아니에요. 대기업, 이 경비 이런 모든 회사의 어떤 노망이었고. 선 씨는 자기가 직접 관여한 뇌물만 10억 원이 넘고 총 뇌물 규모는 30억 원에 달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린캅스는 파업 당시 불법 행위로 경비원 면허가 취소됐고 당연히 계약도 끝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유지했다는 걸까요? 확인해보니 2009년 8월 쌍용차는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T업체가 새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 T업체,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3주 만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였는데 설립자가 바로 선 씨였습니다. 갑자기 오더라고. 너는 이거 끝나고 뭐 먹고 살래?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참 막 경비가 바뀌어야 되는 시기였었어요. 너한테는 이게 한번 도움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땡큐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가만히 있어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상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기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경비 영역을 맡은 업체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계속 선 씨의 회사였던 겁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이런 의혹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뒤늦게 퍼지면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최종식 사장이 감사를 지시합니다. 감사실은 저희가 들려드린 쌍용차 직원과 선 씨의 대화 녹취 일부도 확보했습니다. 나를 찾아왔다는 건 알고 감사팀장이 저를 찾습니다. 얘기했던 거 뭐 다 얘기하자는 너도 다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녹취 파일은 이틀 후에 감사팀장한테 메일로 건네줬고 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했죠. 하지만 결론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 씨가 앞서 폭로했던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총무팀 직원이 자신이 곧 총무팀장이 된다며 도움을 청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었고 거짓에 숱하게 많은 사리부터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전부 그것이 뭐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했던 내용을 다 번복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아마 정리되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감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납받았다는 당사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이모 씨. 임원으로 승진한 뒤 지난 2018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선 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법정거래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돈을 받으신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필 선 씨가 세운 신생업체가 용역 계약을 이어받은 것도 경쟁 입찰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 씨가 당시 매달 500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총무팀 직원 이모 씨. 2014년 총무팀장으로 승진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돈을 500만 원씩 매달 지급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없습니다. 사실이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경쟁 입찰을 했던 겁니다. 폭로의 당사자 선 씨와도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 씨는 쌍용차 감사 과정에서 했던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쌍용차 직원의 꼬임에 빠져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총무팀장이 무조건 된다 하니까 좀 도와달라, 지방사업장도 주고 무조건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솔직히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 씨의 용역업체에서 일했다는 전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쌍용차 경비 용역 한 명의 인건비는 하루에 2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역업체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 직원 연봉은 2,2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200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8만 원꼴이니 24만 7,500원 중 불과 3분의 1만 용역 직원 몫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네, 일당은 받았는데 8만 원인가 8만 5천 원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월급이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뭐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회사가 중간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챙겼다는 얘긴데 재무제표상으론 썩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연 매출은 20억, 30억씩 기록하는데 영업이익은 1억 남짓이거나 적자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돈이 새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 당시 마린캅스와 T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인건비 차명 통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 그래요. 계좌 주인은 직원은 아닌데 동원됐던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되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직원들에게 월급 통장과는 별도인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회사에 맡기라고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빼갔다는 겁니다. 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하고 도장을 가져가면 은행에서 뭐 다른 본인 확인 절차 안 하고 출금을 해주잖아요. 파업 당시에는 자기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아 회사에 갖다 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뭐 어디 나갔다 와야 됩니다 했더니 너도 한번 찾아라. 예,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을 찾으러 갔었는데 현금 얼마 이상을 인출을 하면 이유를 제출해 달라 그러거든요. 59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쌍용차에 가는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준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돈 찾는 직원들이나 저희끼리는 알잖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게 그 쌍용차 직원들인 건가요? 네. 결제가 되면 그때그때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현금화를 시켜야 제공을 하겠죠. 돈을 만들었죠. 감사와 말바꾸기 소동이 지나간 뒤 갑자기 T업체는 자진해서 쌍용자동차 경비 용역에서 손을 뗍니다. 회사 내 여러 가지 유언비어에 휘말려 부득이하게 쌍용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연간 계약 규모 40억 원에 달하는 사업권을 갑자기 자진 반납한 겁니다. 이후 S라는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따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도 직전 T업체와 사실상 같은 회사였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T업체와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모두 T업체 출신입니다. 어떻게 대표라든가 운영진은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린캅스 그쪽에서 다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마린캅스에서도 계셨었죠? 전 뭐 왔다 갔다 했었죠. 에서도 계셨던 거죠? 회사는 직원으로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약 조건이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표로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세부 사항은 저도 잘 몰라요. 노조원에 대한 폭력과 리베이트 뇌물 의혹에도 2009년 파업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쌍용차 경비 용역을 계속 쥐고 있는 셈입니다. 후한무치한 행동인 거죠. 동료들은 정례고로 결사항전한다고 옥새 파업하고 있는데 자신은 거기에서 그 파업대오를 깨는 것도 부족해서 경비업체를 동원해서 깨는 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자기 이속을 챙긴
아주 재질이 안 좋다고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쌍용차는 2019년 사업권 반납 당시 고용 불안을 우려한 T업체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 S업체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해 수용했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S업체가 다시 경비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하면 쌍용차의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도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혀왔습니다. 10여 년 전 많은 노동 현장과 철거 현장에서 용역경비업체들은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못한 채 이렇게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살아남아 있는 건데요. 현재 선 씨가 돈을 줬다고 지목했던 전현직 총무팀 임직원은 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폭력을 팔아 빼앗은 임금을 상납하며 기생해왔다는 용역업체. 그 검은 내박이 밝혀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